안녕하세요.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오늘은 한미 반도체를 다룹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지금의 이 정책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 미국 내 생산 의무화 논의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주인 한미 반도체는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단기 대응부터 중장기 관점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주가 흐름은 93,700원에서 97,000원까지 반짝 반등을 했지만 곧바로 9만원대까지 밀려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서는 마이너스 3%대 급락으로 89,5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하고 하락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기 지지선은 89,500원, 그리고 단기 저항선은 이제 94,200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저항선 94,200원을 넘기면은 상승을 해서 95,500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 고점이었던 97,000원을 돌파하고 더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1차 돌파선인 94,200원을 돌파를 하기만 하면은 95,500원은 스쳐 지나가고 97,000원 그 이상까지 상승을 한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번 구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수급을 잠시 확인을 해볼게요. 외국인은 최근 2일 연속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주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3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매수와 매도 속에서 교차를 보이고 있을 때, 혼란을 보이고 있을 때가 바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간은 89,500원 지지선이 확인되는 매수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단기 흔들림에도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인 89,500원, 저항선인 94,200원, 이 선에 있는 이 구간에는 계속 매수를 하시면서 장중에 최저점을 잡아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서 매집을 해나가시고 평단가를 낮춰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회는 오히려 제일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출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오늘같이 저점에 도달을 했을 때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두시면은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미 반도체는 97,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거라고요. 이 상승 매도점에 상승을 한 이 매도 포인트에 도달을 했을 때 지금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놔야지 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89,500원 이 평단가에 못 맞추시더라도 9만원대에만 맞춰두신다 하더라도 주당 7,000원 이상, 적어도 7,000원 이상의 차익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점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싶다, 나도 낮춰가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오대리가 이 고점에 도달을 해서 장중 고점에 도달을 해서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장중에 거래를 차트를 계속 확인을 하다가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할 때 지금 같이 저점 매수를 들어가자고, 고점에 매도를 해야 할 때 지금 같이 고점에 매도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한미 반도체의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제가 위로 더 열려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97,000원 그 이상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위로는 얼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상승은 추세에서 시작이 되고 수익은 타이밍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종목을 잘 골라냈는데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못 낸 적, 혹은 늦게 들어가셔서 오히려 손실을 본 적. 사실 주식에서 가장 많은 실패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저는 차트의 추세선과 구름대를 보면서 큰 흐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수급을 체크해서 실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종목의 실적과 굵직한 이슈를 분석해서 장기적인 방향까지 함께 봅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면 뉴스가 나오면은 흔들립니다. 반대로 뉴스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타이밍이 이미 늦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합니다. 이걸 통해 만들어낸 매매 원칙이 저를 지켜줬고 그 결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검증된 방식의 결과입니다. 저는 제 돈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돈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모든 기회를 활용해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원칙 있는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 NFC라는 종목의 차트이고요. K뷰티주 중 하나입니다. 전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래량 수급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차트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다가 이때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2,100원대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횡보를 보일 때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호재가 하나 떴어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호재가 발표되자 그때부터는 수급이 이전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차트의 등락폭이 커졌죠. 그래서 이때 한번 분할 매도를 하고 단기 추세가 10일로 접근을 하면서 하락을 할 때 추가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기 추세가 벌어지면은 매도를 하고요. 다시 접근을 하면은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재가 떠서 이제 수급이 다시 확보가 되면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1차 매도를 하고 추가로 들어왔을 때 2차 매도를 했습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이번엔 20일까지 맞닿았어요. 이때 분할 매수를 하고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가 상승을 할 때마다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갔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상승 전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이 단기 수익을 만들 기회죠. 하지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하락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간에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혹은 조금이라도 늦은 타이밍에 따라붙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물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들어가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곧 수익이고 타이밍이 곧 우리의 계좌를 지켜주는 힘이다. 다른 종목은 어땠는지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매매 중인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매매법은 똑같습니다. 이때 지금 양운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 딱 이 중간 4월 8일쯤에 유상증자 규모 축소한다라는 호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한번 했고요. 이후에는 추세를 보면서 매수를 하다가 양운 구름대보다 위에 있는데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해서 이때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44,000원에 맞췄습니다.
근데 바로 이후에 다시 한번 호재가 있었어요. 미국 군함 시장에 진출 확정되었다라는 호재가 뜨자마자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 한번 크게 들어왔을 때 1차로 매도를 하고 두 번째로 다시 들어왔을 때 2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주가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구름대 위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은 호재와 수급이 받쳐주자 큰 변동성을 가지며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과 앞으로의 이슈, 긍정적인 호재죠. 아니면 악재 해소, 이런 이슈가 뒷받침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돼요.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시스템은 중간에 실적 우려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2분기 어닝 쇼크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산주에 대한 호재가 있고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이 양운 아래에 있을 때 지금 다시 매수를 해놓았어요. 이 하나시스템 매수를 해놨고 이제 앞으로는 구름대를 뚫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를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잠깐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불안해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이제 막 조정기에 들어가면은 불안해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단기 조정, 설사 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앞으로 이슈와 호재, 실적이 이제 3분기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장기적인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추세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단기에도 기회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기회가 있다는 게 좀 보이실까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타이밍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짧게는 며칠 안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길게는 분기 단위로 연 단위로도 차익을 쌓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익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칙을 통해 단기 차익도 장기 수익도 모두 복리처럼 불려가는 길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리의 마법,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지켜내기만 하면은 시간이 곧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돈도 지키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돈은 훨씬 많고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던 중기던 장기로 보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엔 우리가 함께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는 길을 가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상승의 기회는 잠깐이고 하락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들어가시고 제가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를 하셔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같이 챙겨가시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제 개인 연락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타이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미반도체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세의 핵심은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 미국
생산 의무화와 관세 부과가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은 곧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재편될 수 있고 국내 장비주들의 고객사 발주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뉴스를 계속 쏟아낸 겁니다. 이렇게 수주 둔화 전망과 미중 무역 변수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호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대만, 미국 고객까지 확보한 글로벌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HBM 패키징과 하이브리드 FC 본더 같은 차세대 기술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가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기반과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신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신다면은 이 호재들이 중요하다고 보신다면은 앞으로 호재 때문에 나는 한미반도체를 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계획이다. 앞으로 한미반도체 얼마까지 올라갈 거니까 그때 나는 매도할 거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지금 단기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나라 미국에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느냐. 한미반도체는 조금 손절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똑같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오대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89,500원 지지선만 지켜준다면은 결국은 반등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저항선인 94,200원을 돌파만 해준다면은 95,500원은 스쳐 지나가고 그 위에 이전 고점이었던 97,0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직행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오데리는 훨씬 더 높은 매도 목표가를 잡아두고 이 97,000원 그 이상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도 그 이상의 매도 목표가를 잡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매매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해 나갈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특히 반도체는 뉴스 하나로 하루 만에 5%씩 움직이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대응입니다. 빠른 대응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봐주시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지만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하면서 타이밍을 챙겨가실 수 있고요. 제가 매도를 할 때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 타이밍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는 정책 리스크로 흔들렸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단기적인 흔들림에 겁먹기보다는 기술력과 글로벌 고객사라는 기반을 다지는 이 본질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는 이 선택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해도 강한 기업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자신 있게 가셔도 된다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보유 관점이나 전략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참고해서 더 구체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델이었습니다.